자, 본인이 맞은 문항도 다시 한번 선생님이 풀기 전에 따라가면서 내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게 신경 써 보시고, 안 된 문항은 더욱더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6번.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있는 좌표들의 의미가 뭡니까? 자, 마이너스 3과 1의 의미가 뭐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두 그래프의 교점. 자,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처음 할 때 했던 얘기죠? ax 제곱은 bx 플러스 c의 해가 누구니? 그러면 저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3과 1입니다. 자,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bx 좌변으로 옮기기 전에, 자, 요 녀석이 작다. 여긴 등호니까. 자, ax 제곱이 bx 플러스 c보다 작은 부분의 해가 누구니?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 2차 함수인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범위는 마이너스 3과 1의 양끝 범위에 형성돼 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또는 x는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포물선이 직선의 아래쪽 범위 되겠어요? 자, 안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등호를 갖다 붙여주면 지금 문제의 해가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1입니다. 되겠어요? 그래프를 가지고 그대로 해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누구보다 크다 작다를 말하는 것은 이 그래프의 위치예요. 이 문제가 아직 틀린 분은 얼마를 대입했어. 여기 있는 값을 대입했어. 자, 그러면 ax 제곱에 대입한 값이 여기 있고 이 직선에 대입한 값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더 크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는 게 크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게 더 작다의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자, 9번. 자, 9번은 이 문제를 푼 친구도 지금 한 3개 정도 틀렸을 건데, 3개인가 4개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본 모습이에요. 자, 읽어보면 대각선이 10인 직사각형, 뭐 떠올려야 돼요? 대각선이 10인 직각삼각형, 대각선이 10인 직사각형, 여기를 이용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일단 나보고 미지수로 쓰라는 거예요. A, B를 써도 되고, 우리는 주로 이제 X, Y를 쓰니까. 자, 처음에 있던 직사각형에 가로 X, 세로 Y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식이 나와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입니다라는 식이 나와야겠죠. 피타고라스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자, 다음. 가로 세로의 길이를 1cm씩 늘리면 그 넓이는 처음 직사각형보다 15만큼 이게 늘어났대요. 이렇게 15만큼. 자, 그러면 가로가 얼마 됐어요? x 플러스 1이 됐어요. 세로 얼마 됐어요? y 플러스 1이 됐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xy. 그러면 변형된 직사각형 1cm씩 늘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그렇게 했더니 이 넓이는 처음 넓이보다 15만큼 늘었어.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식을 내가 지금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떤 부분을 먼저 살펴야 돼?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1차하고 2차가 나왔는가를 먼저 보시고, 1차하고 2차가 나오면 항상 뭐로 풀어라? 대입법으로 풀으라 그랬어요. x에 대한 변형, y에 대한 변형해서 대입해라. 그 다음은 2차하고 2차가 나오면 뭘 살펴? 는영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이런 형태인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쉬운 식은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얘도 안 보이면 뭘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을 일단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했더니 xy 더하기 x 더하기 y, 아이고 미안해, 잘못 얘기했네. 보인 모습만 그랬는데 전개를 했더니 2번 식이 뭐야? 1차입니다. 1차. 2번 식이 1차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예상한 1차와 2차 뭐 한다고요? 대입할 거라고. 대입. 자, x나 y 아무거나 변형해도 똑같죠. 자, y 대신 14-x. 자, 1번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14-x의 제곱 196-28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100. 그래서 2x제곱에 마이너스 28x 플러스 96은 0이 되고요. 2로 나눠서 48은 0입니다. 자, 인수분해 이제 보이죠? 6, 8에 48, 마마 하나는 6, 하나는 8, 정답은 48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푼 거는 정석대로 풀이를 해드린 거고요. 자, 지금 추가로 하는 얘기를 잘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는 다른 상황 말고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직각 삼각형의 세변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통밥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직각 삼각형이 누구였을까? 세변 길이가 3, 4, 5인 직각 삼각형부터 배웠을 거예요, 아마. 많이 익숙하죠? 3, 4, 5의 세변. 그래서 이런 세변을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해요. 직각 삼각형을 이루는 세변. 그러면 3, 4, 5. 그 다음 몇이야? 6, 8, 10, 9, 12, 15. 다양하죠? 숫자가 클수록. 자, 10이라는 빗변이 나왔을 때는 6, 8, 10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것도 좋아요. 실전에선. 식 세우기 전에.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은 객관식 그만의 풀이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6과 8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넓이 6, 8에 48 나오죠? 그러면 1씩 늘렸잖아. 그러면 9, 7에 63 나오죠? 그러면 15인 걸 확인하고 푸는 게 이게 고수예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운 건데. 뭔지 알아보겠니? 자, 그래서 6, 8, 10을 그냥 찍어서 넣어보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빗변이 나오면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숫자 또 있어요. 누가 또 많이 나오나? 자, 여기 5. 여기 5 나오면 몇이야? 12, 13. 대각선 13짜리. 자, 그 다음 또 뭐 있냐? 8, 15, 17짜리 정도. 자, 그래서 빗변이 13이다. 5, 12를 떠올려 보시고 17이다. 8과 15를 떠올려 보시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그 수에서 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는 문제들에서 그 가로 세로를 직접 딱딱 하나씩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80% 정도는 다 피타고라스의 수로 나와요. 대각선을 대한 이런 문제들은. 자, 10번. 자, 완전 유력하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뭘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수직, 평행, 일치.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세 가지가 지금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수직입니다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거 오늘 이게 마지막 기회죠. 자, 첫 번째. 자, L과 M. 두 직선이 수직입니다. A 더하기 B가 얼마다? 0입니다. 이거 안 나와 지금. 안 해온 사람 지금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만 가지고 풀면 안 돼. 얘 반드시 장착하라고 했어요. 이번 시험 때는. 자, 바로 나오는 거예요. B A 얼마야? 2 곱하기 A 플러스 1. 자, B 더하기 A는 0.
3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3분의 2. 자, 다음은 평행일 때입니다. 평행. 아, 처음이 평행이구나. 수직을 먼저 구해버렸네. 자,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 x 계수 비율, y 계수 비율이 같고 상수항 비율과 다르다죠. 자, 평행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일치할 때와 조심해야 돼요. 일치.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끝에까지 같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식을 풀기 때문에 마지막에 평행일 때 일치할 때 섞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함정을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 계수 비율 a-1 분의 2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는 a분의 1과 다르다. 다르다로 확인해야 돼요. 자, 풀풀. 자, x자로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자, a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2분의 2, 1분의 1. 자, 1일 때 뭐야? 이때 일치입니다. 일치. 마이너스 2일 때가 평행이에요. 원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일치와 평행이 같이 섞여 나온다. 자, 11번.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다. 자, 11번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한 문제입니다. 다른 기타 기출 문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출제가 아주 유력합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먼저 만들어? 2차 항의 개수가 1인 것을 먼저 만들죠. 자, 그러면 1 이하 4 이상 1 이하 4 이상 양 끝범위니까 0보다 어떻다? 크다를 만들고, 자, 이 녀석의 해를 이렇게 읽을 거다. 자, 그런데 얘가 아니라 누굴 만들으래요? 2차 항계수가 a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어진 양변에 a를 곱하면 a를 곱하면 주어진 식과 같아져야 돼요. 0 이하가 된대요. 0 이하가 된다. a를 곱했더니 부등호 바뀌었다. a의 번호는 뭐다? 음수 체크. 음수 체크.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전개한 식은 정확하게 저 식과 같아졌으니까 얘가 누구야? b죠. 요게 c-4네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5의 요가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를 찾았으니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이 문제는. 자, b가 5야. b가 5. a가 마이너스 1. 다음을 풀어라.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5x 마이너스 1에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작다의 해는 사이범위 알파, 베타. 나머지 과정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아직 안 된 분은 2차항의 개수 1자리를 세워서 요 과정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달달달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직전엔. 자, 12번.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자, 이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 프린트에는 난이도가 있는 연습 문제로 있었어요. 자, 일단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는 셋 다 평행. 지금 L과 M이 만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셋 중에 두 개가 평행. 세 번째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네 번째는 두 직선끼리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아요. 삼각형을 이룬다,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예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1번은 불가하다 그랬으니까 2번이나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L직선과 N이 평행하다.
두 번째는 M 직선과 N이 평행하다. 세 번째는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요게 직선 N이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의 상황이지. 자, 그러면 평행하다 했으니까 계수 비율 5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은 같고 상수항은 다르다. 자, 그러면 K는 5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평행해요. 5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 상수항과 다르다. 자, K는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앞에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대입법 풀어도 되고, 자, 두 식을 변변 더하면 x는 1이 나오고 그럼 y도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1,1이니까 1,1을 n 직선이 지난다. 5-k-15는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5가 세 번째 k의 값이 됩니다. 아, 마이너스 10이구나. 세 번째 k의 값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텐데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지를 보라 그랬어요. 자, 세 개의 직선이 7개의 평면으로 분할합니다가 삼각형을 이룬다랑 같은 표현이에요. 7개의 평면으로 분할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평면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평면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 6개의 평면으로 나눈다. 세 직선이 6개의 평면으로 나눕니다. 정확하게 같은 질문과 답인 겁니다. 아셨죠? 어쩌다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15번.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k의 값에 관계없이 fx, gx의 교점이 항상 존재한다. 뭔 뜻일까요? 자, 둘의 교점을 어떻게 찾지? fx는 gx. 이것의 해가 교점이에요. x가 존재해야 돼. 자, 그러면 fx-gx의 는 0의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 자, fx-gx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2kx a제곱 마이너스 a-2는 0의 해가 존재한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해가 존재한다. 뭐로 풀어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라. 자, 판별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짝수 판별식. 자, 2로 묶어서 자, 짝수 판별식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실수 k에 관계없이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0 이상.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과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k, x 대신 k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전개를 해도 되고 그대로 풀어도 되는데, 자,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은 전개니까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가 항상 0 이상. 2차 함수 항상 0 이상. 뭐야? 아래로 볼록 판별식은 0 이하죠. 다시 한번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 자,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a에 대한 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a의 최대값과 최소값. 마치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단원에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는 이제 판별식은 0이다를 만들고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었는데 k에 관계없이 항상
항상 0 이상, K에 관계없이 항상 근이 존재. 요거는 근에 대한 판별식이고요.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판별식인 거야. 판별식을 2번 쓰니까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셔야 돼요. 다음 16번. 자, 16번이 이제 해석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희한한 거죠.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2분의 1 x제곱은 k 이하를 만족하는 정수 x는 뭐죠? 이걸 만족하는 해죠. 저걸 만족하는 정수인 해가 7개가 돼야 됩니다. 이 뜻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직접 풀 수 있나요? x제곱은 2k 이하. 이거 어떻게 풀어? 작다니까 사이범위잖아. 사이범위 바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마이너스 2k 이상 2k 이하. 루트 2k 이하.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x를 기준으로 마풀 대칭인 애가 만족하는 x가 7개가 들어가 있대. 7개. 그럼 x가 7개 들어가 있으려면 0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플러스 마이너스인 대칭 사이에 해가 있잖아. 그러면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3까지 들어가니까 몇 개 됐어? 7개가 됐죠. 7개의 해를 가지려면 자, 요 녀석은 3과 4 사이, 요 녀석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요 조건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요 조건. 자, 그러면 루트 2k는 3하고 4 사이인데 자, 경계가 포함이죠. 지금 해를 표현해 보면 자, 이렇게 되는 애예요. 자, 그러면 요 루트 2k가 3에서 출발하는 거 가능합니까? 3에서 출발하는 거 가능해요? 3 포함하는 거 가능하죠? 근데 4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4에서는 출발하면 안 되죠. 4를 불포함해야 되니까. 최종적인 k의 모습은 이제 양변을 제곱 2로 나눠주면 k의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는 5, 6, 7 이렇게 3개가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풀이를 보면 크게 별거 없을 거예요. 자, 바로 2차 부등식의 해를 k를 표현해서 해석한다. 자, 이제 17번과 18번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도 지금 여기에 난이도가 꽤 높은 문항이 돼요. 서답형 1, 2번을 먼저 풀게요. 자, 서답형 1, 2번을 먼저 푸는 이유는 17, 18번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야 17, 18번. 요번 회차에서 17, 18번은 어쩔 수 없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에 따라서. 자, 서답형 1번은 사실은 이건 지금 풀어드릴 필요도 없어요. 정말 많이 푼 문제죠. 선생님이 풀어드리지 않아도 선생님 강의에 몇십 개 있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건 자, 선생님 떠드는 게 다를 리가 없죠. 자, 둘의 0이 되는 경계에서 첫 번째 작은 값보다 작다. 두 수의 사이범위 큰 값보다 크다. 자,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요거 0 대입하면 음수 양수.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앞에 것도 바뀌어서 풀풀 요렇게 되겠죠? 자, 마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예상해. 이게 아직 질문이 나온 친구는 이게 안 돼요. 선생님이 예상해. 이걸 안 되는 건 지금 못 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많이 풀어봤죠? 이런 뜻은 이런 건 지금 안 되면 그동안 안 된 거잖아. 응?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첫 진도 들어갈 때부터 시험 잘 나오는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가 된 문제 유형입니다. 응? 앞으로 선생님은 다 같이 공부하실 때 미리미리 익혀 놓으세요. 이거 기말에 2학기 때 무지하게 잘 나오는 문제야. 수업 중에 하는 문제는 수업 듣고 그날 바로 익혀 놓으시라고요. 그날이 시험 전날인 것처럼. 그날이 시험 이틀 전인 것처럼 이거 무조건 나올 문제래. 선생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준 잡고 꼭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응?
지금 시점에서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건 안타까운 상황이란 뜻이에요. 자, 음수니까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5x. 자,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큽니다. 자, 얘가 다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과의 사이 범위만 해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7과 마이너스 1의 사이 범위. 자, 사이 범위 여기 생겼죠? 자, 두 번째, 마플.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플러스니까 그대로. 다음 x는 1보다 작다. 자, 1보다 작다. 공통범위 글이나 마나 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다음 세 번째, 뿔뿔. 그대로 풀리고 그대로 풀리고. 자, 5x. x는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1 이상에서는 1보다 작다가 해가 없죠?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자, 요 부분 세 개의 구간에서 나오는 해들을 다 합쳐줘야 돼요. 또는 자, 그러면 여기 범위를 합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7 이상 1 미만의 해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0. 여기 안 나왔어? 뿔뿔. 희한한데? 선생님 되게 지금 민망한 상황 되고 있지 않냐? 앞에서 막 뭐라 그러더니 이거 틀렸으면 완전 큰일 나는 문제. 실수한 거 있니 없니? 있어 없어? 몰라? 실수한 거 있어 없어? 없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선생님 왜 이런 거냐면 세 번째에도 보통 해가 나와요. 범위가 앞에 두 개가 나오면. 근데 세 번째 게 안 나와서 지금 혹시 계산 실수가 있나? 이러고 보고 있던 중이에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도 그림 딱 보면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봤던 그림 맞죠? 맞아? 포인트가 뭐예요? 좌표와 점과 점 사이 거리 이런 거죠. 자, 이 문제도 이제 자, 일단 풀어드리고 함정이 어디 있을 수 있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 시작 위치를 봅시다. 자, 점 P의 시작 위치는 100,0이에요. 거기서 왼쪽으로. 그 다음 B의 시작 위치는 원점인가요? 자, 이때 P는 서쪽으로 1초에 5m. 1초에 5m니까 T초 후에는 얼마 왔을까요? 5t 왔겠죠? 그 다음에 T초 후의 위치는 100에서 왼쪽으로 5t, 0. 자, Q는 북쪽으로 1초에 10m. 1초에 10m니까 T초 후에는 10t 같겠죠? 그럼 요 0, 위로 10t. 자,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부분 점수.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자, PQ의 거리는 루트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되시겠다. 식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초 후냐를 물었어요. 몇 초 후냐? 거리를 물은 게 아니라 몇 초 후냐? t가 얼마일 때냐? 자, 전개 25t 제곱 마이너스 1000t 플러스 만 플러스 100t 제곱. 자, 숫자가 다소 큽니다. 125t 제곱 마이너스 100t 1000t 플러스 만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 최대치에서 뭐예요? 대칭 추계식 마이너스 2a분의 b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 이때가 최소다. 자, 약분하면 바로 4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꼭지점까지 다 찾는 건 숫자가 커서. 자, 여기서 이제 몇 초 후에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까지 물어보면 표준화가 완성이 돼야 돼요. 자, 루트 125로 묶어서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자, 그러면 125 곱하기
자, 16이 밖으로 나와야죠. 더하기 10,000. 자, 그때 최소 거리는 이걸 계산해서 루트 요거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최소 거리를 물어보면. 자, 다음. 아까 이게 조심할 포인트가 있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올해 같이 본 프린트에서는 그런 함정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 단위를, 여기는 미터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초속이죠? 초속을 분속이나 시속으로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속을 내줬는데 질문이 몇 초 후냐? 엄청나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분속을 초속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속을 분속으로 바꾸던가 분속을 초속으로 바꾼다. 무슨 뜻이에요? 분속 해봅시다. 분속 1.2km라고 해봅시다. 이게 뭔 뜻이에요? 1분에 1.2km를 간다는 얘기죠. 그럼 초속으로 바꾸는 건 1초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분에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1분이라고 하는 거는 1200m, 60초에 간다는 거죠. 60초. 자, 그러면 60초를 1초로 나눠야 되니까 얘 몇으로 나눠야 돼요? 60으로 나눠야 되죠. 60으로 나눠야 초속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각각의 거리와 시간을 60으로 나누면 분속이 초속이 된다. 마찬가지 초속에다가 곱하기 60을 하면 분속으로 가겠죠. 자, 이제 문제의 17번입니다. 자, 요 17번은요. 좀 독특한 문제인데요. 일단 자, 17번 맞았어요. 손 아무도 안 계셔요. 자, 우리가 예상하는 제일 많이 기출된 문제는요. 내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 기출문제에 내각의 이등분선이 아까 없던 것 같아요. 자, 요 도형 나오면 뭐 떠올라요 지금? AB 대 AC는 BD 대 CD 지금 떠올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된 문제예요. 내각의 이등분선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파트에 내심이라든가 여기에 관여된 게 많아서 중선 정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잘 나오는데 이 내각의 이등분선이 너무 많이 출제되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딴 걸 냈어. 외각의 이등분선을 내셨어요. 그래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외곽의 이등분선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없어요? 없어? 학교에서 수업할 때 외곽의 이등분선을 떠올린지 수업 시간에 수업하신 적이 있나 없나를 떠올려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각의 이등분선과 짝꿍인 외곽의 이등분선은요. 중2 때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외곽의 이등분선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7번이 제일 독특한 문제입니다. 지금 요 회차에서. 자,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한 걸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게 내각이고 외곽을 2등분했어요. 외곽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이 외곽의 이등분선에서의 비례식의 결론은 뭐냐면 AB 대 BD는 AC 대 CD와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외곽의 이등분선에서의 길이 비율이에요. 외곽에서. 자,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선과 요 C를 지나면서 외곽과 평행인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평행인선. 평행인선을 그리게 되면 지금 평행이니까 얘하고 동의각이 되죠.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억각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각이 같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자, 바로 길이가 같아요.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AC와 AD가 같아요가 그래서 나온 결론의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구나의 결론을 거꾸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길이가 같아요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 대
BD는 AC 대 BD랑 같아요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그러면 뭘 구하래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자, AB의 길이가 얼마야? AB의 길이가 5하고 12. 여기가 13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5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도 5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저 AB 대 BC는 AC 대 CD에서 자, 여기가 평행선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A 대 A 다시는 B 대 B 다시. 이것도 이제 중2 때 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13이고 5면 여기가 8이죠. 그래서 길이 비율이 여기가 A 대 B면 여기가 8대 5가 나오는 거예요. 요 길이 비율이 8대 5가 나온다. 8대 5 대 13의 길이 비율 때문에. 그래서 점 C는 점 P를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점 P는 BC의 13대 5 외분점입니다가 이 문제의 결론이에요. 외분점.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 중에 학교 선생님이 언급한 게 아니라면 꽤나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수업 때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이런 문제는 내각의 이등분선을 하면서 외곽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출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뜬금없이 나왔을 가능성은 없다. 왜? 기출문제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툭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각의 이등분선에서 우리는 보통 각의 이등분 요 땡땡 이거를 주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의 가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없는데 이걸 저 외곽의 이등분선의 내용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각의 이등분선에서도 각의 이등분 없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지. 자, 그러면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냐면 AB의 연장선과 C에서 얘하고 평행선을 하나 이렇게 더 그려요. 평행선을 그리고 나면 자, 둘이 평행이니까 얘하고 억각이에요. 그다음 얘하고 동의각이고 이게 억각이에요. 그럼 누가 같아요? 요 길이가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항에 우리가 외곽의 이등분선을 본 김에 지금 선생님 설명의 결론은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그림을 기억해 놓을 만하다. 내각의 이등분선, 여기가 내각의 이등분이 없어요. 각의 표시가 없어요. A, B, C, D, E.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뭘 판단한다? 이 그림을 보고 선분 A, D가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 그림이라는 소리예요. 각이 없을 때. 자, 아마 쉽지는 않은 내용일 겁니다. 중학교 때에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이 중2 때니까 오래됐잖아. 쓴 지가 오래돼서 이거 내용을 유도하기가 꽤나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실제로 고3들한테도 외곽의 이등분선 문제를 내면 굉장히 모르고 틀려요. 꽤 어렵습니다. 자주 안 나오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2 때는 다 알았을 그림인데 까먹고 안 봐서 그래요. 자, 18번은요. 요건 이제 교육청 기출을 변형해서 여기저기 학교에서 좀 나왔어요. 자, 일단 자, 이것도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 맞아요. 자, 문제가 원하는 0,1과 t,0에서의 점 P를 지나고 AP의 수직인 직선 L를 식으로 일단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0,1이 있어요. 그다음 t가 양수인 경우 t,0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점 P를 지나면서 AP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럼 우리가 직선을 부르려면 이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을 추적했잖아. 자, 그러면 AP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자, 그러면 걔랑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는 얼마냐? 음의 역수 t예요. 기울기는 t,0을 지나 그럼 L. y-y1은 mx-x1. 자, 이렇게 생긴 게 직선 L의 실체입니다.
자, 우리가 문자를 다룰 수 있으면 얘가 이해될 텐데 숫자만으로 써다 이런 문자가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자, 기억. t가 1이면 기울기는 1이다. t가 1이면 기울기 1이다. 맞죠? 3,2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냐? 그럼 3,2를 지날 때에 3,2. 자, 그때의 t 값을 구해보면 1 또는 2가 나와서 두 개가 맞습니다. t는 1 또는 2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지나가는 점을 대입한다. 자, 다음 디귿이 또 문제인데요. 직선 L 위의 모든 점 xy. L 위의 모든 점 xy라는 소리는 이 위의 점 x, y죠. 자, 이게 y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y는 ax제곱 이하. y는 ax제곱 이하를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 뭔 뜻이야?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을 만족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최종 모습이.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려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되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하. t는 0이 아닌 실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t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a의 값이 4분의 1 이상이고 a가 양수니까 최종적으로 a는 4분의 1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가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까 이제 우리가 K에 대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도 했는데 목표 등급이 1, 2등급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잘 의미를 음미하셔야 돼요.